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자, 저는 국민혁명당 정책위 부의장 성상훈이고요. 이 방송은 국민혁명당 당원 1,000만 명 당원 모집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세요. 자, 미국이 일본을 이제 한국의 경제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여서 오늘 막 그러한 이야기들을 막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은요, 중국을 해체하는 것이 그 11대 강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만주 고토수복 동북 삼성을 우리 통일 영토로 붙이는 게 그거를 우리는 G2 국가로 가겠다. 그게 12대 강령이 들어 있는데 이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출을 해내고 북한을 통일하고 그리고 만주 저 동북 삼성까지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그 고조선의 강력을 되찾는 것, 그게 국민혁명당의 12대 강령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G2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레이트 코리아, 이 고구려의 부활을 우리는 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리아 퍼스트, 그러니까 한국 우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중국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1중대 2중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보다 중국인을 더 우대해주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혁명당은 코리아 퍼스트, 한국 우선이다. 한국 우선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야 말이 되냐? 너희가 야 당원도 없는 얼마 없는데 그 말이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당원 국민혁명당 당원 1천만 명이 되면요, 누가 나가든지 간에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나가도 대통령이 됩니다. 예. 우리 정권 잡을 수 있어요.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고구려의 부활, 한국 우선주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운동에 참가하실 분은 일단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당원 그 용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당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010-6839-9643이나 g2korea2030@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당원 모집도 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국민혁명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또 발송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추천인에 성상훈 제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추천인에.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너아라 TV, 이영한 TV, 뭐 청교조 TV 이렇게 계속 채널이 바뀌면서 방송을 하니까 야 옛날 방송을 지나간 방송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사 TV가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시면 그 제가 했던 방송들을 쫙 모아놨습니다. 그거 모아놨으니까 거기 가시면은 과거 방송들도 최근에 했던 것들 여러 채널에서 돌아가면서 했던 채널 방송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련은 한때 미국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해체하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물건을 연간 640조 원치 사주면서 중국을 키운 겁니다. 미국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연 한 140조 원치 미국산 제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 한 500조 원치 차익을 남겨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평화, 인류 공전, 뭐 번영 발전 이런 데다가 투자한 게 아니라 자기들 물건을 사준 미국을 때려잡는 그런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뭐 유럽 국가들을 다 공격을 하는 그런 무기를 만든 거예요. 괘씸하죠. 이건 사람 새끼들이 아닌 거죠. 이거는 진짜 사탄이에요, 사탄. 어떻게 자기 물건 사준 사람들을 갖다가 그 미국을 고마운 미국을 갖다가 때려잡는 무기를 만들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거를 돈을 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공자학원이 전 세계 스파이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자학원을 전 세계 깔고 거기서 또 뇌물을 줘가지고 그 나라 그 지역의 미국의 정치인들, 한국의 정치인들, 일본의 정치인들, 전 세계의 정치인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전 세계를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덜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한국 물건을 640조 원치 사주면서 한국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권이 친미를 해야 되는데 반미, 친중, 친일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 물건 사주면서 한국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제가 힘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만 사라지면은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이놈들도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가 돼가지고 내년에 국민의힘이 거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에서 강도가 약간 옅어지는 거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문재인 정권하고 절대로 안 싸우죠. 싸우는 척만 하지 안 싸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중국 공산당. 옛날에는 북한 애들이 그걸 컨트롤했다면 지금은 중국 공산당 애들이 양당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혁명당만이 유일하게 지금 그 저항을 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님이 정당을 만든 거는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한테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던 거 목회도 힘든데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혁명당의 12대 정강 정책을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을 계승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건국과 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과 보안법을 지키고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욕먹을 짓입니까 이게? 보수를 분열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 애국 보수 세력은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인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건국과 부국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헛방이고 최재형이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최재형이 홍준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요 그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 경계선은요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역사를 모르면 서울대를 나와도 짐승이 되는 거고 하버드를 나와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냥 집 밥그릇, 개밥그릇, 개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는 짓이 짐승이랑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모른 척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남이 다 죽어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카인한테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산주의 망령들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슬금슬금 문의 틈 사이로 기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자살하시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경제를 무너뜨리고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혈 혁명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 가는 겁니다. 옛날에 강제로 몰수를 하고 뺏어 가지고 북한에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금을 왕창 높여 가지고 부자들을 다 망하게 해. 그 사람들 재산을 뺏어 가지고 야 무슨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나눠주면은 좋다고 개처럼 가가지고 쫄랑쫄랑 아이고 우리 문재인이 뭐 자식보다 낫다 그러고 그 줄서가 찍어주고 국민들이 짐승이 되는 게 짐승.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8년 국무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만은 미 국무성의 조종을 받고 일본과 가까이 가고 있다. 공산주의가 물러간 후에는 중국은 대만 정부가 지배하는 단일 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로 분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어떻게 했나 그 설계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국민혁명당 당원이면은 무조건 이 책은 사가지고 여러분 서재에 꽂아 놓으십시오. 이게 한 권에 5만 원이고 700페이지인데 010-6832-0325 이거 시중에 안 팝니다. 이게 원래는 방위산업학회에서 나온 책인데 정부 뭐 방사청 이런데 몇 권 들어가고 그 창고에 쌓여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신 그 설계도가 들어 있는데 이런 좋은 책이 안 팔리고 썩혀 문드러지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저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홍보 이사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학회 회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창고에 있는 재고를 제가 좀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사무실에. 그래 가지고 이 책을 제가 최대한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게 자,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에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 6.25 때 철모도 못 만들었는데 자,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닉슨 독트린 이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요. 그리고 북한이 제2의 한국전을 준비합니다. 1954년에 딱 전쟁 끝나자마자 조소 원자력 협정을 맺어. 소련하고 원자력 협정 맺어가 기술을 갖고 오면서 핵폭탄 제조를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3,000명의 그 똑똑한 엘리트를 저 소련의 그 옆에 그 모스크바 옆에 도시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핵기술을 배워와가지고 60년대 영변에 원자로를 짓는 겁니다. 북한의 그 핵을 뭐 어떻게 뭐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다 개소리예요. 왜? 대한민국의 그 무슨 군사안보 전문가들 다 사꾸란 게 이런 책을 안 봐서 그래. 야, 1954년도부터 저기 조소 원자력 협정을 맺고 그때부터 핵무장을 했는데 무슨 핵을 포기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몇십 년을 한 건데.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한 건데 핵을 포기해요. 포기 안 하지. 자, 그리고 각종 테러를 합니다. 남한에 121 1968년도 1월 20일 김신조 사태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120명이 쳐들어오죠.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만 어린이 그 내용도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프레블로호 납치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 정찰기 격추 사건, 현충원 폭파 사건 이런 사강들이 있었고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무상으로 무기 주겠다고 했던 것들 무기를 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세가 저 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 망하겠다. 베트남이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한 것은 저기가 공산 그 농업 국가였으니까 포기했다. 왜? 소련에 넘어가든 뭐 중국에 넘어가든 아쉬울 게 없으니까 풀떼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이 무기를 개발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소련에 넘어가면은
이 무기 기술이 북한이나 소련에 넘어가면 그걸로 일본을 때릴 거고 미국을 때릴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 에이 엿먹어라 이거죠. 에이 엿먹어라. 야 우리 무기 왕창 개발할 거야. 한반도가 저기 소련한테 넘어가면은 북한한테 넘어가면 그 무기 가지고 일본 때려, 미국 때려. 그래가지고 협상한 거예요 미국한테. 그리고 미국에서는 야 무기 한국이 못 만드는 무기는 판매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학산업에 투자한 거는 포탄을 만들려고 탄약을 개발하려고 화학산업에 투자했고 전자산업에 투자한 거는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전자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조선산업에 투자한 거는 함정건조, 자동차 산업은 전차, 장갑차 생산, 경부고속도로는 전시물자를 후방에 있는 창원공단에 있는 그 전쟁물자들을 전방으로 수송하려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댐 건설을 댐 건설은 저 공장들한테 공업용 용수를 공급하려고 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항만 개발은 전쟁 나면 해외에서 전시물자 받아야지. 그래서 울산 부산 마산 항구를 쫙 깐다고. 그리고 그 전국에 0개 고등학교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그 못 배운 애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거지 같은 가나다라도 모르는 애들 그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기술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우디도 보내고 베트남에도 보내고 중동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80년대에 중산층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공장에 보내가지고 기술 인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한다. 산업전선, 산업전사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저기 각 군마다 그 무기개발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통폐합을 해가지고 국방과학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키스트도 만들고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100억 불 이상의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10년 넘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야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고 유신 개헌을 합니다. 이때 국민들이 그 개헌 투표를 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그냥 저기 삼선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80년대 이렇게 70년대에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80년대에 3조 호황을 만나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88을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구권이 한국을 보니까 야 저거 북한한테 맨날 두들겨 맞던 놈들인데 미국한테 붙으니까 저래 잘 사네. 야 우리도 미국한테 붙어야지. 그러면서 소련에서 떨어져 나가고 89년도에 평양이 88 서울올림픽이 배가 아파가지고 89 평양 학생 축전을 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1990년대에 그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고난의 대행군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소련이 1991년 12월 26일 날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죠. 소련이 망한 게 한국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국 때문에 망한 거는 한국은 왜 경제 개발했냐? 저 방위산업 40년 저 끝없는 도전의 역사 무기 만들려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주고 북한은 그 무기 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나라를 구하려고 무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성장하고 그 공장에서 무기도 나오고 부국과 강병을 2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그 덕분에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가 다 한 거지 소련이. 그 숨막히는 역사가 저 책 안에 있으니까 이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들은 저 책을 무조건 사가지고 안 읽어도 좋으니까 집에 모셔놓으십시오. 그러면은 후세에 누군가는 그걸 볼 겁니다. 저게 우리의 훈장이에요. 우리 훈장. 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포린 어페어스라는 그 이렇게 외교 관련 그 전문 잡지가 있는데 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휴전선에서 군대 빼고 한국은 해군 공군을 키우고
휴전선에 있는 저 북한군은 북중 접경 지역으로 가가지고 북한을 한미 동맹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희한하게 지금 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미군, 주한미군이 북중 접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를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왜냐하면 저렇게 저 북중 접경 지역에 그 북한군들이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풍군단이라 특수부대도 배치가 되는데 월급을 안 주니까 저끼리 총격전하고 그 특수부대가 저기 북한군 식량 창고를 털어먹고 뭐 그래서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북한군들이 저 북중 접경 지역에 이제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휴전선은 사실상 남북 군대가 무력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만 거기서 휴전선에서 감시를 하는 거지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완전 무력화됐어요. 자, 그리고 이 뭡니까 대전차지뢰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금 대전차 장애물도 없애버리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야 지금 주한미군이 지상군을 완전히 개편한대. 완전히 지금 그 연대급 부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방공 미사일도 왕창 갖다 놓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하려고 하는구나. 혹은 여기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해가지고 북한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진입하려고 하면 탱크가 뭐고 지나가려면 대전차 장애물도 터져야 되고 대전차 장애물도 없어져야 되고 대전차 지뢰도 없어져야 되고 상황이 돌아가는 게 희한하게 그래 돌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세계 첫 사례가 됐는데 이 한국의 이 잠수함은 영국 원자력 잠수함 건조했던 박콕사에서 기술을 줬답니다. 그 지금 1번, 2번, 3번 함이 벌써 나왔고 그 배치2 3,600톤급 잠수함이 지금 두 척을 동시에 지금 건조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KF-21이 벌써 6호기까지 나왔답니다. 내년 7월 달에 그 비행 시험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도 그렇고 함정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지금 찍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자, 영국이 군사 기술을 어떻게 이전하는가? 핵잠수함 기술은 대우조선 해양에 집어넣고 항공모함 기술은 현대중공업에 보내고 자 그리고 저기 러시아는 그 군사 기술을 로켓 발사체 기술, 극초음속 기술, 미사일 엔진 기술, 극초음속 기술, 대한미사일 기술, 뭐 초음속 어뢰 기술, 어뢰가 물속에서 300km로 지나갑니다. 뭐 전차 장갑차 방공 미사일 기술, 뭐 위그선 기술, 무리를 떠가지고 300km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배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다 넘어오는 거야. 미국은 F-35 스텔스기에 들어가는 제작 기술, KF-21에 만든 그 25개 기술 중에 21개를 미국이 줬어요. 엔진 기술, 뭐 각종 무기 기술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우주 기술 거기다가 돈까지 막 밀어주네.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 전기에너지 기술 갖고 있죠. 반도체, 인공지능, IT, 전기전자, 조선항공, 뭐 자동차, 화학기계, 바이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대량 생산 또 체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민주화 포럼, 중국을 어떻게 민주화 시킬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포럼에서 저 뒤에 보시면 지도를 갖다가 걸어놨는데 통일한국에다가 동북 삼선까지 붙여가지고 태극기 걸어놓고 저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지 미국의 지식인층들이. 그리고 미국의 지식인 그 사이트 뭐 쿼라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글을 쓰는데 중국의 산동반도가 원래 한국 땅이다. 뭐 그런 기고문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나라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세웠던 제나라 역사도 이야기하고 그 산동반도 만주 여기가 동이족의 영토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들이 고구려사를 연구한대요. 그리고 뭐 고조선사, 부여사, 백제사
뭐 대륙 백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연구한다는 거죠. 미국의 엘리트들이 왜 분할시키려고. 그리고 산동인들은 중국 한족이 아닌 동이족 혈통이다. 그러면서 인류 형질학, 인종 뭐랍니까? 인종학 뭐 유전학적으로 보니까 키 큰 거를 보니까는 동북 삼성 여기 산동반도 그리고 한반도 여기는 종자가 같다는 거예요. 예.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자, 중국 지금 미국에서는 저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부의 상황을 볼게요. 중국 전역이 지금 또 비가 와가지고 지금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배수로가 가짜래요. 예.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업 기반이 다 붕괴되는 거죠. 공장이 물에 잠기니까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고 중국 전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합니다. 도로가 꺼지고 있고 건물이 붕괴가 되고 있고 중국 전역에서 돼지 뭐 식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그리고 식량 부족 아마 올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을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이제 석탄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벌써 또 정전이 된대. 전기가 부족하대. 석탄이 부족하면 제철소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철판을 못 만들겠지. 철판 못 만들면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그 돌아갑니까?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 최신 반도체 및 첨단 소프트웨어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군사력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달러가 없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보너스를 지급했다가 회수를 한대요. 이거는 뭡니까? 국가 시스템이 완전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 1,800만 원 이상은 인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 재산을 정부가 몰수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 재산 몰수하고 그리고 기업 중국의 기업 지금 헝다 그룹이라고 최대 부동산 그룹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그 부도날 위기라는 거예요. 그거 부도나면 중국에 있는 은행 150개가 같이 무너진다는 거죠. 중국의 기업들 줄도산, 그 은행 부도, 부동산 거품 붕괴. 지금 헝다그룹 무너지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리먼 브라더스 은행 무너져가지고 전 세계 경제 금융 공황이 왔는데 세계 대공황이 왔는데 그거의 몇 배가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교육 금지, 영어 교육 금지. 애들이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사상을 만들면 계속 주입하면서 우민화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전염병이 퍼진다 해가지고 전국의 도시를 통제를 하고 셧다운 시키고 그래야 되면 어쩝니까? 저수지 98,000개가 있는데요. 이거 유지 보수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럼 무너지는 거지 뭐. 중국이 수몰되는 거지. 그 중국 군벌끼리 앞으로 내전이 벌어질 거고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난민이 만주적으로 대량 유입될 거고 북한에 마약도 유입될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저기 가운데 산사댐이 있으면 산사댐 상류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하루에도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지금 산사댐이 지금 수위가 완전 넘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넘칠 수도 있고 그 계속 물을 빼내니까는 지금 하루가 다 저기 잠기는데 하루는 하루대로 비가 오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산사댐이 진짜 터져버리면 완전 끝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중공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외부에다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 그 내부의 단합을 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만주에 사는 조선족들 저 사람들을 군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6.25 때처럼 또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와 가지고 조선족하고 북한군하고 총격전 벌여가지고 둘 다 소멸시키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악령입니다. 사람을 인종 청소를 한다고 저런 식으로. 자, 6.25 때 30만 군이 그 저기 총도 안 들고 내려오죠. 그게
뭡니까 장제스 군대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걔들을 그냥 총알바지를 앞장 세워가지고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만주에 있던 그 조선족들 다 전쟁터 투입해가지고 만주가 완전히 그냥 텅텅 비니까 그걸 내려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그런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대규모로 지금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는데 여차하면 이제 북한 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느냐? 국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한 150만 명 됩니다. 통계청에 잡힌 게 100만 명, 110만 명이고 유학생들 7만 명, 그리고 저기 뭐 비자 없는 애들, 불법 체류자들, 뭐 그런 애들, 뭐 이중 국적자까지 하면은 한 150만 명 되는데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반도에다가 생물학 무기, 뭐 탄저균 이런 거를 갖다 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마약 중독으로 만들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면은 요즘에 보니까 사탕같이 생겨가지고 막대형 마약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고. 사탕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마약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든지 뭐 저기 중놈들이 와가지고 뭐 탄저균 뿌리고 해가지고 넘어가든지 그래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국민혁명당이 집권을 하면은 중국인들 전부 150만 명 싹 다 저기 중국에 돌려보내고 한국에는 중국인들 못 들어오게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왜? 코리아 퍼스트 우리 국민들 살려야지. 그리고 저 150만 명이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 다 가져가는 거고 주택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집을 두 채 세 채 사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은 올라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부동산을 매매를 해요. 매각을 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상가를 내놔. 자영업자들 자살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를 중국 애들이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이대로 5년 가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인들 밑에 가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겁탈하고 하면은 여성들 중국인들 발 마사지 해야 되고 중국인들 밑에 가는데 사장이 겁탈하도 저기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국민의힘 야당도 중국 공산당하고 2009년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국민의힘의 저 영어 명칭 피플 파워 저거는 사회주의 정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중의 힘, 인민의 힘, 사회주의 폭력혁명 이룩하자 저런 거 할 때 피플 파워 쓰는데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피플 파워 씁니다. 타임즈가 피플 파워 해놓고 베이징,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이야기할 때 피플 파워 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피플 파워예요.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거기 주민이 누굽니까? 중국인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니까.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 서류 갖고 하면은 여러분의 주민등록 서류, 재산 서류 이런 거 다 갖다 주게끔 그런 법을 주민자치기본법이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죠. 왜? 중국 공산당 이중되니까. 그래 되면 대한민국 중국 식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찰제가 뭡니까? 시장, 도지사가 그 지역의 그 경찰들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그러면 어찌 돼요? 중국 관련해 가지고 범죄 생기면은 그거 막아주겠습니까? 수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혁명당이 당원 1,000만 명 못 모으고 집권을 못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딸 자식들 중국 애들한테 그냥 길거리에서 겁탈당하고 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성 인권 웃기지 마세요. 여성 인권이 어딨노? 그때 가가지고 여성 인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냥 어디 죽여가지고 장기 빼고 염산에 녹여가지고 버리지. 그래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같이 들립니까? 여기 이 땅에 탄저균 안 갖다 뿌리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끌어내리고 깜빵에 쳐넣는데 박근혜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지난 4년 동안 외치던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좋다고 박수치고 거기 줄 서 있어요.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고 국정원 해체시키고 기무사 요원들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 요원들 다 감옥에 쳐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지 보면 짐승 같다고. 어째 보면 짐승보다도 못하지. 걔도 지 형제 자매가 죽으면은 슬퍼해요. 그리고 까마귀도 지 동료가 죽으면은 빙 둘러싸가지고 깍깍거리고 장례식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공범 되는 거고, 저기 문재인이하고 공범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북한 구원 기도 안 하죠. 성도들 다 도망간다고. 성당, 절 전부 다 썩은 거예요. 교회도 썩은 거고.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는데 그거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가 탄저균 뿌리고 해가지고 그냥 다 죽어 자빠져도 할 말 없겠네.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 북한 주민들 살려달라고. 자, 일본은 지금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전 세계 유태인들의 아픔인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이거를 선보이려고 한 거예요. 그 난리가 났죠. 그리고 도쿄올림픽 폐막식에는 원폭, 히로시마 원폭 터진 거, 그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버리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유태인 일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중국을 지금 죽이려고 미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에다가 일본이 반도체 기술을 제공을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조선소를 다 죽이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 조선소에다가 또 기술을 제공하네요. 그리고 이란을 제재를 하는데 아베가 돌아다니면서 이란 제재에 구멍을 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베한테, 야,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북 제재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북한 몰래 만나가지고 비밀 회담을 했어요. 이란 제재하려고 하니까 이란 정상을 아베가 몰래 만났죠. 그러니까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으로 가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차하면은 일본을 갖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에서 빼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게 야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니까 중국 제재망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요. 그리고 저기 한국을 갖다가 G7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고,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또 반대하고 있고. 아베 총리가 미일 동맹의 상징인 이스 오쇼를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이제 안 하기로 했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태인들한테 완전히 그 뭐랍니까, 딱 낙인이 찍힌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리고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업 이런 등등 이런 거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제품들은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싹 쓸게 됩니다. 왜요? 미국이 이뻐서 한국 거 사주거든. 그럼 미국에 납품했다, 미국의 어느 기업에 납품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물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다 사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계속 탈중국화를 하는데, SK 렌터카가 중국에서 그 탈중국을 하면서 도요다한테 500억
받고 팔았어요. 한국은 중국에서 빠지는데 일본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 전자, 신세계, 롯데 그리고 삼성, 중공업까지 다 철수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지금 일본은 또 중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거기다 히타치에서 영국 고설철도를 납품을 했는데 시운전하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리고 닛산, 고베, 제강이 불량품을 전 세계에 납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납품했대. 그래가지고 미국의 보잉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고속철도, 항공기 선박에 일본산 불량 제품이 불량 철판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히타치 고속열차 800대가 영국에서 그냥 셧다운 서버렸어. 왜? 고속열차하고 열차 객차를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철판이 불량품이라 치자. 그러면 이거를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 아닌 거를 납품을 해야지. 이게 일본의 히타치의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일본의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지 뭐 사실.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 때 영일 동맹을 맺었다가 일본이 영국의 식민지를 공격했죠. 뒤통수를 친 거죠. 근데 지금 히타치 뭐 저기 일본산 고속철도 샀더만은 비도 새고 객차와 객차가 끊어지고 아주 뒤통수 맞은 거죠. 그리고 히타치가 영국에 원전 건설한다고 들어갔다가 아씨 안 한다고 또 나왔어. 그 영국은 원전을 건설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뚜껑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G7 그 정상회담 할 때 문재인은 이제 보리스 영국 총리 옆에 앉아 있는데 일본 총리는 저 구석탱이에 사진 찍으면 나오지도 않는데 저기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문재인이가 뭐 북한에 많이 퍼다 주고 해가지고 약점이 잡혀가지고 그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미제 무기도 많이 사다 주고 그리고 저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호주 훈련한다고 한국 함정이 호주까지 내려갔어요. 해병대 대원들 태우고 그리고 영국하고 한국하고 동해에서 항공모함 또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키워주는 거야. 한국은 저기 유엔에서 BTS가 3번이나 그 연설을 했는데 저거 미국이 허락 안 하면은 불가능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한류 이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고조선 문화 뭐 저기 고구려 백제 다 연구하고 있다잖아요. 제 나라 역사 연구한다고. 왜? 중국을 깨려고. 그러면 앞으로 어찌 됩니까? 동북 삼성 산동만도 저기 떼가지고 통일한국에 갖다 붙이면은 저 사람들은 한국 여권 들고 다니니까 중국이 나 중국 안 해. 나 원래 우리 할아버지 무슨 장수왕의 몇 대 손이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집안이 연개 소문 몇 대 손이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 원래 저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일로 쓱 붙는 거지. 다 한류. 나 한류 좋아요. 한국 여권 좋아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중국 여권 들고 다니고 싶어 합니까? 그래가지고 산동만도 떼고 요동만도 떼고 동북 삼성 떼가지고 통일한국에 갖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밀어줘요? 전 한미 인프라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남미의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기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돈을 그 중남미, 중동,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1대1로 들어갔다가 그 망한 나라들 있죠. 식민이 된 나라들. 걔들한테 야 중국 돈 떼먹어. 우리가 건설해 줄게. 그 대신에 건물은 한국이 짓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의 그 건설들이 전 세계에서 수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업체들 나가리 되고 중국 업체들 빼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한국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 일본 제품들 점점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일본 제품 안 팔리는 대신에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리겠지. 그러면 점점 일본은 이제 뭐 깔아앉는 거예요. 이번에 육상자위대가 독도 저기 전국 훈련을 군사 훈련을 하면서 독도를 갖다가 자기들 영토에서 뺐다 하더라고. 그 왜 뺐습니까? 미국 야 빼. 야 이거 한국 거야 빼 임마. 그랬겠지. 왜? 한국 기업들이 저 미국에 44조 투자했잖아요. 뭐 물론 뭐 문재인이가 한 건 아니고 미국이 각 기업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투자하라고 뭐 일일이 상담을 했겠죠. 어쨌거나 그랬거나 어쨌거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4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일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중국은 한국을 먹어야 돼. 우리가 용이 있으면 용이 여의주를 물어야지 하늘로 가죠. 그 여의주가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이 날아가려고 하면 심장에다가 원자로 박아야죠. 그 원자로가 한국이요, 한국.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그 패권이 갈라가지는 겁니다. 미국이 놓치겠어요? 지난 70년 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여기다가. 예. 그리고 그래서 일본도 나가야 되는 거고 독일도 나가야 되는 거고 독일, 일본 물건 안 사주고 왜? 한국하고 독일, 일본이 산업이 비슷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독일 물건 안 사주고 일본 물건 안 사주고 그러면서 한국 물건을 미국에서 왕창 사주고 한국의 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했다 실적이 생기면 그 실적 가지고 전 세계 시장 나가겠지. 그리고 한류 방탄소년단 한류 이런 거 묻고 그래 가는 거예요. 서서히 미국이 한국을 세계의 그 중심 국가 넘버 2로 키우는 겁니다. 한국이 넘버 2가 되면은 2등이 1등한테 덤비는 게 그게 미소 냉전이고 미중 패권 전쟁인데 한국이 세계 2등이 되면 어찌 됩니까? 미국하고 싸울 일이 없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저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거기다가 한미 동맹 기독교 동맹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한국의 영토가 요동반도 산동반도 이렇게 동북 삼성 넓어지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영토에다가 주한미군 기지를 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도 넓어지는 거야.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 그리고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가 한국이라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지면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쓰겠네. 미국산 기름을 많이 팔 수 있겠네. 미국이 돈을 버는 거예요.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넓어지면. 한국의 공업이 막 발달하면 어찌 됩니까? 기름이 많이 들겠지. 그럼 그 기름을 미국산 기름 사겠지. 그러니까 일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자, 파리 기후 협약이란 걸 2015년에 저는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의 선박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없어요. LNG 연료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부가가치 선박 인건비 따먹기 하던 선박들은 옛날에는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조선도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해군 함정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실 건조가 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자, 문재인이 한국에서는 탈원전하면서 미국 가서는 야, 전 세계에 원전 수출하자. 그러고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원전을 수출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원전을 산 지역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그쪽 영향권을 빨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가 한국산 원전을 다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돈 대고. 예.
그러면 한국산 원전을 사는 나라는 한국 편이 되는데, 그럼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지. 그럼 한국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이 뒤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예. 감나라 배나라 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안에 들어가는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 그거 미국이 통제하니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돈은 한국 보고 먹으라고 주는 거고. 그래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해가지고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쟁 안 하고. 자, 저기 지금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인데 파나소닉이 세계 1등인데 저기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중국에 석탄이 없죠. 전기가 없죠. 그러면 전기차 못 가겠죠. 그러면 저 파나소닉도 이제 좀 이따 하면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기업들 다 망하겠죠. 그러면 LG, 삼성, SK 한국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저 인공지능 저 로봇, 저게 미국 국방 기업인데 저 특허를 미국 국방부가 들고 있어요. 근데 저게 구글로 갔다가 구글에서 소프트뱅크로 갔다가 소프트뱅크에서 현대차로 저 회사가 팔렸어요. 저런 회사는요,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거 안 팔거나 팔거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분 80%를 1조 원에 넘겼다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돈 1조가 없어가지고 저런 기업을 넘깁니까? 아니지. 미국이 저 한국에다 팔라고 했겠지. 저러면 앞으로 이제 자율 주행 차량, 자율 무인 차량, 인공지능 차량 이런 거는 앞으로 현대차가 전 세계 석권하겠죠. 그러면 한국용 차량용 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한국 기업들이 또 전 세계 석권하겠지. 독일, 일본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세계 수소차 1등이 어디입니까? 현대차.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전 세계를 많이 이제 치고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4차 전기차로 가면 배터리가 핵심인데 배터리 한국 업체들이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껍데기는 그냥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되는데 뭐 그거야 뭐 찍어내는 게 순간이지. 그러니까 독일의 뭐 아우디, 벤츠도 안에 들어가는 심장은 한국산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독일 차가 많이 팔리면 한국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뭐 현대차에 가면 현대로템이 계열사니까 저 고속열차들, 저런 그 무인 지하철, 전동차 이런 것도 수출이 많이 되겠죠. 전 세계 철도 뭐 이런 것들 한국의 시스템이 다 들어가겠죠. 현대로템이 뭐 만들어요? 군용, 다목적 무인 차량. 그리고 현대로템에서 K2 전차, 그리고 뭐 장갑차 이런 것들 만드는데 이런 걸 다 원격 무인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저 무인 아까 로봇 기술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제 무인화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하고 한국하고 싸우는 거는 한국은 로봇가 싸우는 로봇가 전차 100대를 격파를 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래 되는 거예요. 현대차가 또 뭐 만들어? 드론 만드는데 이제 드론에서 기관총 쏘는 거. 기관총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왼쪽에 보면 저런 무인 그 가오리 X라고 저런 무인기를 만들었는데 저 무인기가 KF-20이라고 전투기하고 같이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한다는 거. KF-21이 한 대가 날아가면은 저런 무인 전투기가 여러 대가 날아가면서 적 기지를 폭격하고 그리고 전투도 하고 최전방에 가가지고 이제 로봇하고 가서 한국군은 이제 로봇가 싸우는데 중국군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되냐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리온 헬기에서 저렇게 조종사가 타는 거예요. 500MD라고 저기 헬기가 있었는데 저게 오래됐거든. 저거를 대한항공에서 무인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수리온 헬기나 소형 무장 헬기 뒤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저기서 무인기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 무인기가 5대 6대가 가가지고 적 전차 폭격하고 적 기지 폭격하고 그러면 격추가 돼도 사람은 안전하겠죠. 그래 간다는 거예요. 5G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화웨이가 세계 1등이었는데 화웨이 없애버리고 삼성이 세계 1등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삼성이 미국 통신사들하고 다 저기 계약하면 전 세계 5G 뭐 미국 삼성이 다 먹는 거지. 삼성 지분의 70%가 미국 애들이 갖고 있다면서요. 자, 앞으로 한국이 이제 한미 우주 협정을 맺어 가지고 우주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미 우주군도 미국이 한국 공군이 우주군 만드는 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앞으로 우주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주에다 돈 투자하면 그 돈이 엄청나게 깨져요. 그 왜냐면 우주에다 계속 이제 미사일 위성 올리고 하면은 중국도 같이 위성을 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돈 들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 경제가 부도나서 망하겠죠. 한국이 군비 증강하면 중국도 군비 증강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폭삭 내려앉아가 망하겠죠.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우주에다 돈 쏟고 군비 증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이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전 세계 무역 뭐 이런 것들 다 권력을 재편해가지고 일본이나 독일 기업 물건 안 팔리게 찍어 누르고 한국 기업들이 잘 팔리게끔 그렇게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의 우주 기술 받아가지고 계속 우주에다가 발사를 해요. 뭔가 발사체를 올린다. 인공위성 올린다고. 근데 대기업들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이 인공위성 기술 주고 달 탐사 기술 주는데 그거를 받아먹는 애들이 한국의 방산업체니까 그 기술 가지고 뭐 만들겠어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겠지. 자, 그리고 한국을 지금 파이브 아이즈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저기 정보 동맹입니다. 미국, 영국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영국은 한국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에서 EU에서 탈퇴하면서 경제가 폭삭 망할 뻔했는데 한국이 제일 먼저 일바따로 가가지고 한국, 영국 FTA를 맺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이 영국산 골뱅이를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영국의 어촌에서는 골뱅이 안 먹는데 엄청나게 나는데 그거를 전량 한국에 수출해가지고 여러분이 먹는 골뱅이는 잘 보시면 영국산이 많다고. 한국 동해에서 이제 골뱅이 안 난대. 하도 잡아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도자기, 한국 사람들 영국산 도자기 엄청 좋아하죠. 전 세계 도자기 판매하는 거에 영국이 전 세계 도자기 수출하는 거에 13%를 한국이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한국을 좋아하죠. 사랑하지. 그리고 캐나다도 영국 영연방 국가 아닙니까? 뉴질랜드, 호주. 그러니까 앞으로 호주, 뉴질랜드 뭐 여기 이런 나라에 한국산 무기들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데리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저기 일본, 인도, 뭐 독일 저렇게 뭐 집어넣었는데 일본하고 인도, 독일은 그냥 뭐 격가지로 그냥 집어넣은 것 같고 저 빼고 한국만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다. 자, 조지 프리드만
국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100년 후라는 이 책에서 2030년경 이전에 한국이 통일되고 2040년경 되면은 만주가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이 책에 보면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때 제일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무조건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을 키우면은 한국이 중국, 만주, 아니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견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이 책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는 대한 세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혁명당 하나밖에 없어요. 친미 세력. 한국의 인권 탄압, 종교 탄압에 대해 가지고 미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정광훈 국민혁명당 대표님을 초청을 했어요. 연설해 달라고. 근데 못 갔죠. 여기에 토니 블링컨 현재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 전직 국무장관, 전 세계의 뭐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뭐 직원들, 정보기관 직원들 한 600명이 온 거예요. 전 세계 뭐 종교인들이 한 600명이 와가지고 7월달에 세계 종교 회의를 했는데 미 의회에서 거기에서 우리 국민혁명당 정강훈 대표님이 초청을 받아서 못 가니까 영상을 튼 거예요. 그 영상이 뭐냐면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가 미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 의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한테 언론 탄압, 종교 탄압 중단하라고 계속 지금 압력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박상학 대표 북한에 저 전단지 뭐 보낸다고 해가지고 구속시킨다고 하더만 구속시켰습니까? 구속 못 시켰지 아직. 구속시키면 문재인 정권 박살날걸. 자, 그리고 이 연설문이 다 이게 타이핑이 쳐져가지고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미국이 유일하게 손잡을 수 있는 정당은 국민혁명당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당원으로 전부 다 가입을 해주시면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에 가서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그러면 국민혁명당이 중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하고 만주도 수복하고 산동반도도 수복하고 고조선의 강력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고구려의 부활, 한국 우선 이 운동에 여러분 참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원이 1000만 명이 되면은 국민혁명당 당원 1000만 명이 되면은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국민혁명당과 함께 그레이트 코리아 퍼스트 운동에 고구려의 부활, 한국 우선주의 운동에 참가하실 분은 국민혁명당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당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국민혁명당 유튜브 채널 가서 구독 신청 누르시고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십시오. 010-6839-9643 G2코리아2030 gmail.com. 그러면 저거는 제가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인에 성상훈 제 이름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아침마다 이런저런 뭐 읽어야 되셔야 될 것들 그런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들. 그러면 그런 거 보시면은 문자로 보시면은 전 세계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환하게 돌아오겠죠. 예.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마지막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저 중국 놈들이 여기다가 탄저균이나 이런 거 갖다 뿌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 나라 이 땅을 지켜달라고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고통받는 저 우리 형제 자매들 구원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국의 목사님들 다 지옥 갑니다. 예배 안 드리죠. WCC, WEA, NCK 이게 소련 애들이 만든 거예요.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스탈린이 만든 거예요. 스탈린이. 근데 그거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지금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옥에 안 가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목사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지고 전국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런 방송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자료 수집을 하고 PPT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주변 분들한테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옛날 방송들, 최근에 했던 방송들은 이 채널이 뭐 여러 개가 바뀌니까는 옛날 거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차곡차곡 모아놨으니까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그 책은 우리 당원들은 반드시 사가지고 집에 꽂아놓고 그냥 그림이라도 보십시오. 그림. 그거를 봐야지 여러분께서 이 나라가 나중에 망가지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죽든 여러분이 죽든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겠지.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복구해야 되고 북한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 책이 설계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부국 강병을 이뤘는지 국무회의 기록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그게 설계도입니다. 부국 강병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여러분이 꼭 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대로 중국을 여러 개 조각으로 우리는 해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진 이 나라를 위대하게 다시 세울 겁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중국 공산당한테 나라 갖다 바치고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탄핵시키고 깜빵에 쳐놓고 그 깜빵에 쳐는 그 당사자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저런 국민의힘을 여러분께서 지지하시면은 우리 전부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면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짐승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무효 탄핵 반대를 외치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들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거기 윤석열 좋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짐승 되는 겁니다. 자손들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사람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망친 게 국정원 직원들 기무사 직원들 다 잡아놓고 박근혜 대통령 깜빵에 쳐놓고 그게 국민의 힘이고 그게 윤석열 그 양반이 했던 짓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무리들을 가가지고 좋다고 찍어 줄 서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이 돼야 됩니다. 저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전부 다 전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시력이 점점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PPT 만든다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꼭 좀 숙지해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시고 국민혁명당 당원 모집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